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아침 공복에 삼킨 그 한 알의 오메가3 속만 뒤집고 몸에는 거의 스며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캡슐이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피 속에 도달하는 양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한 문장으로 먼저 못 받겠습니다. 오메가3는 가장 든든한 식사와 함께 라벨에서 유효 성분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첨가물은 빼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식탁 위 그 병, 오늘부터 다르게 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효과가 없었는가에서 시작해 어떻게 바로 체감하는가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벨 한 줄로 좋은 제품을 고르는 비밀도 열어드릴 겁니다.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는 왜 효과가 없을까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빵 여사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조금 높다 하여 오메가3를 꼬박꼬박 드셨답니다. 아침에 혈압약과 함께 물 한 컵에 꿀꺽. 2달이 지나도 수치는 그대로였고 점심 전이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날 저녁 박 여사님은 서랍 속에 병을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님, 혹시 공복에 드셨어요?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라벨을 찍어 확대합니다. 여기 천엔 기은 기름 전체 무게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두 글자예요. EPA와 DHA. 이 둘의 숫자를 합친 게 진짜 유효 성분이에요. 박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니, 그럼 지금껏 잘못 먹은 거야? 다음날 저녁입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퍼지고 상 위에는 두부조림, 김치에 참기름 몇 방울. 오늘은 식사랑 같이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캡슐을 한 알 건네며 말합니다. 그리고 한 알은 식사 마치고 박 여사님은 천천히 삼킵니다. 그날 밤 비린 트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편안해.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 여사님은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트림 없음, 속 편안. 그는 생각합니다. 같은 알인데 시간이 달라지니 몸의 반응도 바뀌는구나.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메가3는 기름에 녹는 성질입니다. 기름에 녹는다는 건 기름과 함께 들어갈 때 몸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하면 담즙이라는 소화액과 기름을 잘게 쪼개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이게 오메가3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장벽을 통과하게 돕습니다. 반대로 공복에는 이 동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복 복용은 속만 불편하고 흡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기름은 기름과 친구다. 기름이 조금 있는 식사와 함께 이 한 줄이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든든한 분들은 저녁에, 아침이 가벼운 분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루 2알이면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가 안정됩니다. 며칠 뒤 박 여사님은 새벽 시장에서 만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아티지가 좋다던데 그게 뭐야? 박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배운 말을 전합니다. 그건 기름 분자의 모양이래. 음식에서 만나는 모양에 가까운 것도 있고 가공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도 있대. 근데 중요한 건 형태보다 식사와 함께라는 타이밍이래. 이웃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그럼 형태가 좋아도 공복에 먹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박 여사님이 웃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제품부터 제대로 먹는 게 먼저야. 여기서 분위기를 살짝 뒤집는 말도 덧붙입니다. 멋진 문구보다 숫자, 2개의 숫자를 보라더라고. 어떤 숫자? EPA와 DHA, 이 둘의 합. 그 주말 손주가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젤리로 된 게 맛있어 보여요. 박 여사님은 잠시 흔들리지만 며느리가 손짓으로 말립니다. 그건 단맛과 향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치아와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정작 오메가3는 적을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은 라벨을 다시 봅니다. 길고 낯선 첨가물 이름이 줄줄이. 그날 박 여사님은 조용히 젤리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달콤함이 아니라 건강이지. 캡슐을 손에 쥐고 식탁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단순하게 정확하게. 해외의 장면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봅니다. 북유럽의 한 병원 교육실. 겨울이면 환자 교육 시간에 늘 나오는 세 줄이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EPA, DHA 합계 확인. 첨가물은 단순.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자 트림과 속 불편으로 중단하던 분들이 다시 꾸준히 먹게 되었고 혈액 수치도 조금씩 개선됐다고 합니다. 북미의 어느 가정의학과에서는 아침에 시리얼만 먹고 공복에 캡슐을 삼키던 환자에게 점심이나 저녁 건강한 기름이 있는 식사와 함께를 권했습니다. 불편이 줄고 중단율이 내려갔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몸의 원리는 같습니다. 식사와 함께가 답입니다. 어느 저녁 박 여사님은 간유라는 단어를 보고 멈춥니다. 이건 뭐지? 며느리가 설명합니다. 간유는
간에서 추출해 비타민 어가 높을 수 있어요. 비타민 어를 너무 많이 드시면 어지럼, 피부 건조, 뼈 약화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EPA와 DHA지 비타민 A 과잉이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첨가물은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간단하면 좋아요. 혼합 토코페롤, 즉 비타민 E 정도로 산화를 막아주는 수준이면 충분해요. 목록이 길고 낯선 이름이 많으면 한 번 더 생각해요. 냄새도 확인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역한 비린내가 확 올라오면 산패, 즉 기름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강한 향으로 냄새를 덮어버린 제품은 상태 판단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 억지로 먹다간 몸이 더 아깝습니다. 라벨 읽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병 앞면에 천엠기은 대개 기름 전체 무게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뒷면, 성분표에 EPA 몇 mg, DHA 몇 mg입니다. 이 두 숫자의 합이 실제 힘입니다. 숫자가 또렷하고 일회 섭취량 기준으로 명확하다면 좋은 출발입니다. 여기에 산패 관리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빛과 산소를 막는 포장, 낮은 온도에서의 정제, 외부 검사로 산화도를 확인했다는 안내 같은 것입니다. 복잡한 말보다 이런 한 줄이 믿음을 줍니다. 반대로 청정해역 같은 말만 화려하고 숫자가 흐릿하면 그 제품은 한 걸음 물러서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박 여사님은 식탁 위에 작은 바구니를 놓습니다. 그 안에는 오메가3 물컵,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용 오라는 동그라미가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동그라미 해요? 내일의 나를 위해서지. 습관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냄새가 달라지거나 맛이 이상하다 느끼면 과감히 중단하고 새 병을 엽니다. 캡슐을 깨서 먹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공기와 닿으며 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드시기 위한 생활 팁도 몇 가지 더해봅니다. 첫째, 캡슐은 식사 도중 물 한 모금과 함께 삼켜 위에 떠 있지 않게 합니다. 둘째, 속이 예민하면 하루 용량을 나눕니다. 혈중 농도도 더 안정적입니다. 셋째, 너무 매운 반찬과 함께 먹을 땐 속이 쓰릴 수 있어 자극이 덜한 끼니를 택합니다. 넷째, 잠들기 직전은 피합니다. 눕는 자세는 역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름에는 병을 서늘한 곳에 두고 필요하면 냉장 보관하여 냄새 상승을 줄입니다. 여섯째, 오래 위산을 줄이는 약을 드신 분이나 담낭 수술을 하신 분은 특히 식사와 동시 복용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세요. 이분들은 지방 소화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습니다. 용량을 정할 때는 과감한 시작보다 안전한 출발이 좋습니다.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세요. 검사에서 중성 지방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면 고함량 제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과의 상호작용, 멍코피 같은 출혈성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치의와 상의가 먼저입니다.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 치과 치료나 수술을 앞두신 분은 복용 시점을 의료진과 꼭 조율하세요. 안전이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림처럼 느껴지는 분,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즉시 복용을 멈추고 상담을 받으세요.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통념을 하나 더 뒤집어 봅니다. 생선만 잘 먹으면 보충은 필요 없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 2회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기 쉽지 않고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줄 수 있습니다. 들깨,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몸에 좋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형태인 EPA와 DHA로 바뀌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웁니다. 음식이 기본, 부족하면 보충. 단, 보충은 식사와 함께 라벨을 제대로 보고 첨가물은 단순하게. 이 세 줄이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박 여사님의 한 달이 채워지던 날 다시 검사실입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결과표를 본 간호사가 말합니다. 중성지방이 예전보다 내려갔어요. 속 불편은요? 거의 사라졌어요. 저녁 식사랑 같이 먹으니 편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님은 버스 손잡이를 꼭 잡고 창밖을 봅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작은 격려를 건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빈 병을 들여다봅니다. 이번엔 새로 살 때 무엇을 볼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라벨을 찍고 확대합니다. EPA와 DHA, 이 두 개의 합,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산패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 줄이라도 있나? 눈이 재빨리 움직입니다. 숫자와 관리, 그 다음이 원료와 형태, 순서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북쪽의 바다로 다시 건너가 봅니다. 겨울이 길고 어두운 나라에서
어느 노부부가 약국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선을 자주 먹어요. 그럼 필요 없나요? 약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다만 일주일에 2번을 꾸준히 지키기 어렵고 조리법에 따라 유효 성분이 줄 수 있어요. 부족한 주에는 보충해 보세요. 꼭 식사와 함께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 수프와 함께 캡슐을 나눠 먹습니다. 다음 달 손녀의 생일에서 노인은 말합니다. 속이 훨씬 편해. 그리고 밤에 다리 쥐가 덜 나. 생활의 작은 안정감이 표정에 스며듭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식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숙제처럼 남겨놓은 미스터리 박스를 엽니다. 좋은 제품을 8알은 가려내는 라벨 한 줄, 바로 EPA와 DHA의 합계가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명확히 적혀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봅니다. 산화관리 혹은 산패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고 솔직한 설명이 있는가. 이 2가지가 또렷하면 과장 문구에 속을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이 원료 출처와 형태입니다. 즉 숫자와 관리가 몸의 언어이고 원료와 형태는 배경 설명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정리하는 김에 한 번 더 생활 속으로 내려가 봅니다. 오늘 할 일은 집에 있는 병을 꺼내 라벨을 휴대폰으로 찍어 확대해 EPA, DHA 합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흐릿하면 일단 후보에서 내립니다. 내일은 복용 시간을 가장 든든한 식사로 옮기고 속이 예민하면 둘로 나눠드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등푸른 생선 요일을 주 2회 확보하고 다음 병을 살 때 유효 성분 합계, 산패관리 설명, 첨가물 단순함 3가지 기준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치과 치료나 수술 일정이 있다면 복용 리스트를 챙겨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집에서는 뚜껑을 꼭 닫고 햇빛을 피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을 고려합니다. 트림이 잦다면 차갑게 드시고 식사 도중 물 한 모금과 함께 넘깁니다. 매운 반찬이 많은 날엔 속이 예민할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늦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몸은 오늘의 작은 선택을 기억합니다. 숟가락 위 한 방울의 건강한 기름, 라벨의 2 숫자, 물 한 모금과 함께 넘어가는 그 캡슐 하나가 내일의 걸음과 밤잠, 대화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심장은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단 10초 라벨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간에 나누어 삼키는 그 10초가 쌓여 내년의 혈관 지도를 바꿉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이웃이 많고 서로의 요령을 나누면 길은 더 환해집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박 여사님, 접시 위에는 노릇하게 구운 생선, 따뜻한 두부조림, 상큼한 샐러드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바구니에서 캡슐을 꺼냅니다. 오늘 복용 후 메모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립니다. 손주가 웃습니다. 할머니, 또 동그라미네. 그래, 내일의 나를 위한 선물이야.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부엌에는 그윽한 참기름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조용히 어두워지며 한 문장이 남습니다. 오메가3는 공복 금지, 유효 성분으로 선택. 첨가물은 단순하게. 다음 이야기에서는 영양제들의 하루 시간표를 맞춰서 오메가3와 칼슘, 비타민 D, 코엔자임 Q10을 언제, 어떻게 함께 드시면 좋은지 아주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복에서 식후로 바꿨을 때 트림과 속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라벨에서 어떤 숫자를 찾으셨는지,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계속. 여기서부터는 오늘 이야기를 더 깊고도 쉽게 배로 다져드리겠습니다. 첫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공복에 삼킨 한 알. 왜 속이 불편했을까요? 위장은 빈속일 때 위산과 점액의 균형이 미묘합니다. 거기에 기름이 갑자기 들어오면 위는 더 세게 움직이고 상부에 캡슐이 떠 있다가 트림과 함께 냄새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반면 식사와 함께라면 담즙이 분비되고 기름이 음식과 섞여 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장은 기름을 작은 방울로 쪼개 흡수 통로를 넓힙니다. 이 과정에서 오메가3가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라는 말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몸의 공장 일정표와 맞추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작은 반전 하나 더. 나는 위가 튼튼해서 공복에도 괜찮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가 튼튼하신 건 장점이지만 흡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복에도 불편이 없는 소수라도 피 속의 도달량은 식사와 함께일 때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조용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편하더라도 원칙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식사와 함께 먹는데도 더부룩하다면 한꺼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누어 드세요. 나누기는 속뿐 아니라
혈중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라벨의 숲에서 키를 잃지 않도록 눈으로 따라 읽는 연습을 해봅니다. 첫 줄,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량이 몇 캡슐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줄, EPA와 DHA가 각 몇 mg인지 꼭 찾습니다. 셋째 줄, 기타 지방산과 원료 출처는 참고로 봅니다. 넷째 줄, 첨가물 목록이 길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줄,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을 체크합니다. 이 5줄만 익숙해지면 10초 안에 괜찮은 제품과 굳이 아닌 제품을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의 합계 표기가 흐릿하면 다음으로 넘깁니다. 숫자가 분명한 제품은 보통 철학도 분명합니다.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지켰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해외의 생활 장면을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한 항구 도시의 어시장에서 노신사가 생선을 고르고 있습니다. 나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먹지.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보충제는 안 드시나요? 노신사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통을 꺼냅니다. 겨울엔 날이 바쁘고 바다는 늘 풍족하지 않지. 그래서 저녁 수프와 함께한 알. 북쪽의 바람은 차갑지만 습관은 따뜻합니다. 한국의 밥상에서도 똑같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된장국에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나물에 참기름 몇 방울, 그 식탁에 오메가3 한 알이 더해지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시작합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라는 말은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타이밍과 과한 첨가물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확한 타이밍과 단순한 구성은 몸의 일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켜야 할 약속 하나, 숫자 2개, 냄새 한 번, 이 3가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삶의 리듬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밤에 다리 쥐가 덜 나네 하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마무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메가3는 공복 금지, 가장 든든한 식사와 함께. 숫자는 병 앞면이 아니라 뒷면의 EPA와 DHA 합계. 첨가물은 단순하게, 산패 관리는 솔직하게. 냄새가 의심스럽다면 멈추고 버리기, 속이 예민하면 나누기, 약을 드신다면 의료진과 상의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작하기,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는 예고대로 영양제들의 하루 시간표입니다. 오메가3와 칼슘, 비타민 D, 코엔자임 Q10을 언제, 어떻게 함께 두면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지 실전적으로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복에서 식후로 바꾸었을 때 트림과 속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라벨에서 어떤 숫자를 찾으셨는지.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의 식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